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9월 2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3분입니다. 자, 지금 함께 보실 종목은요, 네이버라는 기업이고요. 종목코드 번호는 035420입니다. 자,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갑질금지법이 좀 나오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그런 좀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전에, 오늘이 이제 추석 전 거래일인데, 오늘도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정안이 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당한 손해를 전가하거나, 뭐 경영에 대한 간섭을 하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벌금이나, 징역, 그런 2년 이하의 징역 그런 것들이, 어, 뭐 제재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배달 앱이라든가 앱 마켓, 숙박앱 거의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의 정보 제공, 검색 광고 서비스를 해당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약서 자체에 이런 필수 기재 사항 항목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죠. 좀 더 세세하게 왜 이렇게 수수료를 부과를 하는지, 뭐 어떻게 뭐 환불, 반품, 교환 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 뭐 정보 가능한 정보의 제공 가능한 정보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부분을 좀 분쟁이 없도록 제공을 해라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출 순서에 대한 알고리즘은 회사의 기밀이기 때문에 뭐 공개를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가맹점과 사업자의 서로 이제 침해할 수 없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크게 포괄적으로 그런 계약서 자체에 포함을 시켜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법률인 것 같습니다. 자, 구글은 공개 거부가 뻔한데 토종 플랫폼 역차별 우려가 나온다고 하죠. 근데 사실 뭐 이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외국 기업도 이렇게 똑같이 외국 기업도 관계없이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뭐 구글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 이거를 독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이 계약서 내에서 필수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들어가게 계약을 해라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구글도 계약서의 그런 양식을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지 뭐 모든 부분을 전부 다 공개를 해라 라는 것은 아니죠. 자, 이런 법률로 인해서 네이버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는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미 노출 순서라든가 기준은 이미 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구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지금도 노출 순서나 기준에 대한 표기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핵심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뭐 기업의 뭐 역량이고 기밀인데 좀 이런 부분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뭐 이 광고 순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실적에 대한 영향이 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법률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일단은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공개된 부분까지 좀 보면은 이 공정거래에 대한 그 규정을 좀 만든 부분. 그러니까 뭐 분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서의 계약서를 미리 이런 부분에 포함해서 계약을 해라 라는 부분에서의 내용이 핵심인 것 같고요. 이전에 네이버가 네이버 부동산을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여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업체들이 카카오가 이 부동산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업체들과 계약을 하려 그랬는데 이 네이버라는 기업이 이 기업들 카카오와 계약을 하면은 너네 우리랑 계약하고 있는 것을 하지 못해. 그럼 너네 우리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해서 카카오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카카오가 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죠.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몇 번 있으면서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뭐 이런 규정에 이렇게 뭐 다른 타사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하면은 뭐 네이버와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계약을 했다면은 이게 공정 거래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카카오가 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갑질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벌금을 받은 부분도 있는데 이건 지금 소송이 좀 분쟁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의 뭐 불확실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련 법률이라고 뭐 크게 작게 봐서는 간단하게 봐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이버 쇼핑 부분이 쿠팡보다 거래 금액이 지금 더 높게 나오고 있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뭐 광고라든가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쇼핑이라든가 광고 부분에서의 매출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이 오래됐죠.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이 관련 플랫폼을 영위를 하는 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오래된 기업이고 카카오가 이 기업을 따라가고 있죠. 따라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이버가 갑질을 하지 못하고 이 관련 사업 범위를 좀 자기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후발주로서 네이버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을 좀 더 쉽게 수월하게 진입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이 자기 산업 부분과 자기의 그런 영업에 매출이 잘 나오는 부분을 좀 지킬 필요가 있는데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힘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선발주자로서 이 생태계를 먼저 구성을 해 놓은 선발주자로서의 좀 불안감, 불확실성이 이런 관련 법률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카카오는 괜찮고 네이버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시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있는데 배달의 민족이 지금 독점을 금지를 하죠. 독점 금지 때문에 다른 기업들 A, B, C사가 이렇게 있는데 배달의 민족과 경쟁을 하게 만들려고 그런 소식은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계속 이 플랫폼 공용 기업들 국내 IT 공용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이버가 우선 선두입니다. 카카오가 그 다음이고요. 이런 부분에서의 불안감, 배달 업체들의 그런 독점을 막기 위해서 경쟁사들을 계속 만들게 하는 약간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는 계속 지켜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소 우려는 하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런 소비자가 원하는 플랫폼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때리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쓰는 사람들은 다 쓰잖아요. 거래 금액에서도 크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늘어난 거래 금액 자체가 더 늘어났죠. 배달의 민족에서 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사용하고 싶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생태계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소비자가 원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이 카카오의 카카오톡 자체가 네이버가 라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라인을 쓰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카카오톡을 더 원한다고 한다면 카카오톡을 쓰게 되는 부분이고 라인을 원한다고 하면 라인을 쓰게 되는 부분이고 물론 누가 먼저 이 시장을 선점했는지에 대한 영향도 좀 있겠지만 카카오를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라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발생이 좀 잘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업의 경쟁력은 거기서 나온다라는 이런 법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플랫폼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입니다.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은 좀 이런 관련 법률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사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네이버는 그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자기 사업을 충분히 경쟁력으로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조정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이런 관련 법률에 대한 이슈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상단 부분에 링크가 나오게 되시는데 이 AP투자연구소라는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깜빡깜빡거리시는 라이브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쭉 내려오시다 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무료로 수익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25일 게시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시면은 우리 장전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시황부터 시작을 해서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9시부터는 자, 현재 시간 9시 원풍물산 현재가 2,900원 기준가로 매수하셔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85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분에 KPM테크 현재가 6,900원에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 7,100원, 손절가 6,6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4분에 제이시언 시스템이 현재가 8,750원 기준가로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 9,010원, 손절가 8,450원으로 대응하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다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5분에 KPM테크 최고가 7,46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관련 움직임 좀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풍물산도 1차 목표가 3,015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제이시언 시스템도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고 이렇게 그 차트를 통해서 또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수익을 좀 드렸죠. 저희가 무료 종목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